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버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정치권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해서 오늘 한 2시간에 걸쳐서 비공개리에 오찬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 사무총장이 언론에 그 비공개 오찬 회동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인용한 혁신위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정면 충돌, 지금 이 열차가 충돌을 이미 했어요. 예,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만 이제 말하자면 다 둬라, 이러한 이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배우에 김한길이가 있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김한길 바로 윤 대통령이 최고 신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인유한이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게 뒤에 김한길, 그럼 그 뒤에 누가 있어? 바로 윤 대통령 아니야? 이러한 인식의 틀이 뭐 충분하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신임해. 그러니까 좀 싸우지 말고 잘 좀 해. 그래서 오늘 이제 오찬 회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이 소방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제 이 김기현 비대위 체제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니 뭐 인유한이가 그랬잖아요. 비대위 체제에 가면 고건 같은 사람이 제일 적당해, 이렇게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김기현 현 지도부가 상당히 코너로 몰리는 국면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비공개 오찬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상화를 결국은 유도해야 되는 작업의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하고 정진상이하고 오늘 이 재판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붙었습니다. 고성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정진상이든 김용이든 또 이재명이든 간에 유동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는 항상 고성 난장판이 벌어진다. 왜? 그만큼 정진상, 김용, 이재명은 딱 한 칸이잖아요. 한편 절대로 입을 안 여는 이 방탄벽의 최핵심 사수 요원들. 유동규는 뭡니까? 그 방탄을 깨부수는 핵심 또 요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 이런 그야말로 욕설만 안 나오는 것이지 고성 난리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성 난장판이 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황운하가 역시 황운하답게 궤변. 야, 이게 뭐 예수한테 비교해갖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대전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왜? 본인 이제 지역구가 대전시니까요. 이제 무죄, 나는 죄가 없어. 정치 탄압 수사하고 정치 탄압 재판이야. 아니, 지금 이 수사를 누가 했는데 정치 탄압을 해요. 문재인 때 다 수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웃기는 인간이죠. 이런 인간들이 그냥 싹 쓸어버려야 돼요. 내년 이제 봄에. 자, 그래서 황운하가 또 뭐라고 또 망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가설적인 상황을 그야말로 이 픽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를 판을 바꿔갖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만큼 자기가 1심 재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만 드립대서 대고 있는 황운하.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서울로 와서 나오면 내가 김기현 대표고 붙겠다. 아이고, 참 이게 꼴값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욕설이 나오는데 참아야 되겠죠. 이 황운하 같은 거 이거 인간 쓰레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런 것들이 말이죠. 정말 이 경찰의 이 명예심, 자긍심을 갖다가 싹 아주 더럽히는 아주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선거구 국회 차원에서 이 검토한 선거구 조정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최악의 뉴스, 가짜 뉴스들이 지금 1번서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 민주당이 개입 관련된 뉴스들이 아주 최악질 가짜뉴스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이건 뭐 이 김의겸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의겸 뭐 이 가짜뉴스 청담도 뉴스, 그 다음에 김만배, 이거 전부 민주당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짜뉴스, 최악질 뉴스도 순서도 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오늘 비공개 오찬과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는요, 이 김기현 대표, 윤재옥, 그 다음에 유이동,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은 정책의장,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완섭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5명의 신임수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공개 오찬은요, 10월 18일 강서 선배 패배 이후 한 달 반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장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졌어요. 한 2시간 정도 가졌다. 비공개 오찬 회동이었고 어려운 민생을 시기로 정책 예산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보았다. 그리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 협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북한 개발, 그리고 글로벌 국제 항구도시 특별법 제정 이런 거를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요.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다니까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국가적인 차원의 이 프로젝트에 차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칼로 이제 정리해 준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시기적으로 지난주에 혁신위원하고 지도부가 정식으로 딱 부딪혔어요. 혁신위가 요청한 불출마론 그리고 험지 출마론 이거를 지금 지도부에서 싹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이 이뉴한 위원장의 김한길 배우설 그리고 음모론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지도체제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상식적으로 그렇죠. 야, 이뉴한이가 뭡니까? 혁신위원장에 불과한데 완전히 공천위원장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천위원장 자리를 달라라고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천국까지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아니 이게 혁신을 하는 거지 뭐 물론 지금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혁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천과 연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서부터 열까지 지금 하는 게 전부 공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혁신회가 아니라 공천 그러니까 예비 공천 관리위원회나 마찬가지다. 상당한 월권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도부도 굉장히 불쾌하죠. 거기 핵심에 이제 김한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는요, 아마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지정리를 해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오찬의 의미는 한쪽으로는 이뉴한이 너무 이제 오버하지 마. 이 속도 너무 이 오버 속도 하지 마. 이런 얘기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는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이런 민생 문제라든가 부산 지역 발전 문제 그리고 내년 예산 문제 뭐 이런 거 좀 잘 챙겨라. 요렇게 이제 재신임하는 수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용한 혁신위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갈등, 이런 내전 국면, 요것은 소강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12월 5일 날 내주가 지금 본래 이번 주 이제 월화에 이용한 혁신위는 해체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요. 요 해체 논쟁은 이제 뒤로 물려서 24일 이달 내내 혁신위는 가동될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요.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SBS 라디오에서 나와서 한 말들을 보면 아니 강승규 수석이 누굽니까? 바로 엊그제까지 대통령을 모신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강승규 수석의 오늘 이 발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뇨한 위원장의 이 발언에 상당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왜냐? 아니 이뇨한 위원장이 아닌 게 아니라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센 공천관리위원장을 나한테 내놔 라고 백주에 얘기하겠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딱 요거 보면 김한길 배우론이 상당한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한길이가 뒤에 있는 게 더 맞구나.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혼자 이런 쓴소리라는 게 아니고 전부 누군가 여권 실세들하고 알게 모르게 이 커넥션을 가지고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오늘 발언 그런 내용은 뭐냐?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길로 가지 않겠느냐?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것이다. 이건 뭐 지극히 누구라도 대통령도 이걸 바라고 우리 국민들도 바라잖아요. 지금 뭐 싸우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버티는 지도보다 밀어붙이는 혁신이 성공하는 게 국민 뜻이라고 보느냐 질문에 대해서 그런 측면도 강하다고 본다.
자, 이것도 강하다고 본다. 여기에 뭔가 이 메시지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을 갖다가 너무나 이제 배척하지 마.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대통령도 혁신위의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예, 예.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 목소리에 더 가까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요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요것도 대통령의 생각을 평소에 매일같이 접한 거 아니에요. 자, 요런 내용도 상당히 지도부에서 본다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 대통령 뜻이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네. 생각은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거네. 요렇게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고요. 대통령께서 국민의 마음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당이 변화를 겪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전국구 또는 지역구, 이 비례대표 이런 건데 이 전국구로 가서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 이 비례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본래 강승규 수석은 본인 지역했던 마포갑 출마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 여론이 있었지만은 결국 본인의 고향인 홍성 예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기는 이제 이 홍문종 의원이 죄송합니다. 홍문표 의원이 지금 사선 의원으로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연세가 조금 있죠. 예. 국민은 변화를 희망한다, 희구한다. 단 한 지역에서 어떤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 지역을 영원히 발전시키고 소통하리라고 국민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 홍문표 의원도 이제 자리를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출마, 당연히 다 그렇게 이제 거론을 하고 있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시인을 하는 거잖아요. 부인이 아니라 이건 적극적인 의사표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이제 홍문표 의원과 일전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에서 홍문표 의원이 이제 사선 의원인데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성규 수석과 일전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내년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위라고 하잖아요.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 검토한 건데, 그래서 요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안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의 인구 범위를 적용하고, 서울 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 경기에서 각 1석 증석, 그리고 5개 시도 내 구역 조정, 15개 자치구 시군군의 경계 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조정하는 것은요, 정당 지역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고려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하고 인천, 부산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노원구 갑을병이 노원구 갑을로 통합이 되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남구 갑을은 남구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북구 강서구 갑을은 북구 갑을 강서구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 서구 갑을은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규 본부장과 오늘 이 정진상 변호인 측과 고성이 오가면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오늘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정진상 사진이 좀 얼굴 사진이 말이죠. 정진상 얼굴 사진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지금 자세하게 얼굴 사진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사진을 하나 여러분께 제 기억으로 지금 처음으로 정진상 얼굴이 이렇게 이 마스크 없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 정진상 이게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정진상이가.
한번 관상을 보시죠. 이 정진상이가 말이죠. 이재명 측근들 중에서는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좌빨들한테, 민노총한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정진상. 요거를 이제는 이 정도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재판이 지금 이제 김동현,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상 이 재판에서 말이죠. 정진상 측하고 변호인 측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하고 고성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날 재판은요. 이 정진상 씨가 유동규한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협의. 그러니까 압수수색 받는 날 그 전날 전화가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전화기도 버려라. 이게 이제 증거인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심리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나오지 않았고 정진상 변호인하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정면 충돌했어요. 먼저 정진상 변호인이요. 이 이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측근들이 그 정부방 2가 있는데 여기에 정진상이하고 함께 했느냐? 정진상 변호인을 물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유동규가 정부방 2는요. 이재명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는 사람들을 갖다 한꺼번에 모아놓은 방이다. 정부방 2는 이재명 조직은 점조직으로 운영돼 서로가 하는 일을 몰랐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 정진상이는 정부방 2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유동규가 내 기억에는 있어. 하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압수수색의 하루 전날인 2021년도 9월 28일이죠. 이 정진상이하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변호인이 당시 정진상이가 정영학 회계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꽤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한 게 맞느냐 유동규한테 물으니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요 내가 불똥이 다 튀면 어떡하지? 라고 토로하니까 정진상이가 심각하네 이거 뭐 운명이지 라고 말했다는 내용까지 오늘 폭로했어요. 이러니까 이 정진상 변호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 대화 전까지 정진상이는 대장동 사업 관련 정영학 리스크를 몰랐다는 뜻이냐 라고 물으니까 유동규가 정영학 역할을 정씨가 왜 몰랐냐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요 계속 아니 정진상도 다 아는 내용이라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니까 변호인이 여기서부터 고함을 치는 겁니다. 왜 사사건건 정진상이를 끌어들이는 거야? 고함을 치니까 유동규가 곧바로 왜 말을 못하게 막는 거야? 이렇게 또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난장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이하고 통화해서 유동규는요, 김용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고 지금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변호인이 압수수색 당일인 9월 29일 날 아침에 정진상이하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서 정진상은 제가 김용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준 것이 확인될까봐 걱정했다고 답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네, 맞습니다. 딱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상 변호인이 김용이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수사기관에 언제 점한 것이냐 또 따지듯이 물으니까 유동규는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성용하고 난장판이 됐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김씨는 말이죠. 이 김용의 경우에는 불법 자금 6억,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정진상이도 지금 유동규하고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도 유동규한테 붙어서 한마디로 완사이드하게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진상 재판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 유동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진술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김용 이 판결 논리가 그대로 정진상 재판 논리의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진상의 법정 구속도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진상 재판 앞으로요. 이제 그 판결도 이제는 총선 전에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은 여하간 이제 판결도 곧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황운하가 말이죠. 지금 이제 매일같이 지금 공천 배제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대전에 가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징역 3년의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다. 아니 뭐 항소하는 사람들이 무죄 입증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보셨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황운하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답을 이미 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1심 법원 판결은 매우 부당하고 편향된 정치 판결이다. 검찰이 정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도전해서 맞서 싸고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맞서 싸우게 나가겠다? 뭐 맞서 싸우게 나가겠다 해야 공천을 받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다가 아직 정치 탄압 수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치 탄압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누명을 씌웠다.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런 주장이 과연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요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황운하 이런 발언 중에서는요. 또 뭐가 있느냐? 내년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전적으로 정치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나는 무죄 자신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 받아낼 거야. 요게 하나 있고 하나는 김기현 대표도 나오고부터 서울에 와.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김기현 대표를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유권자 심판을 받아보자 이겁니다. 자기가 이기면 자기 말이 맞고 김기현이가 이기면 김기현이가 맞는데 서울에서 붙으면 김기현은 이길 자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울산에서 나온다. 그럼 황운하 당신은 말이지 울산으로 내려가서 한번 붙어봐라. 아니 지가 울산에서 경찰청장까지 한 인간 아니에요. 그러면 치사하게 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서울 출마를 전제해서 맞겠다 하지 말고 울산에 가서 맞붙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하고 부딪히는 이 선거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맞붙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을 중시하는 이 황운하의 이 꼼수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내년 공천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작동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당원 당규에 의해서. 딱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검찰이 없는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공안구검사가 투입된 전형적 시구 사건인데 당원 당규에 의한 시스템적인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20점을 감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 충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김기현 대표가 서울에서 출마한다면 이후 중구 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기현 후보와 맞붙는 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 아닌 더 큰 정치,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수도권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이 전제가 성공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민 의원과 관련해서 개인적 야욕을 위한 명문 쌓기는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요.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오케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분이 지금까지 민정의회 쓴소리를 한 건 국회의장이라는 개인적 야욕을 위한 탄당 명문 쌓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제 친den계는요. 이상민 의원의 탈당은 오로지 국회의장 쌓기 위한 경력 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가짜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가짜뉴스를 발표한 이 단체. 이거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국민연합, 자유언론 국민연합에서 이걸 발표했어요. 자유연합 국민연합은요, 공동대표는 김주성, 김태훈, 이준영, 이철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일날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 뿌리 뽑기 범국민운동 본부를 출범시키고, 그리고 2023년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도 열고, 그래서 이제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 10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 1위는 김만배 녹취록이 되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한 거. 그 다음에 2위는 청담동 술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위는요, 북한어민의 강제 북송. 이거 뭐 지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4위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5위가 안민석의 거짓말.
예, 안민석이 거짓말 하도 많으니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최순실 재산이 수조 원에 해당된다. 요거가 이제 이 안민석의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뭐 잘 아시죠. 그리고 7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라고 하는 점, 8위가 사드 괴담, 9위는 일장기에만 윤 대통령이 격리했다고 하는 KBS 사사건건의 보도 내용, 그리고 10위는 김어준의 명예훼손 허위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게 그 이철 신라전에 접근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하라 협박했던 지금 이동재 기자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